네, 이어서 치료 내지는 상담의 목표입니다. 행동적인 양식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비효과적인 행동을 좀 포기하게 하고요. 원하는 행동을 행하는 게 바로 상담의 목표겠죠. 그리고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회피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중지를 하고 현실적인 목표 달성 위해서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행동적인 치료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목표는요,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떤 감정 이런 걸 인정하고 명료화시켜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을 수용하는 것,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대처하고 대신에 긍정적인 감정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혹시 어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든가 감정이 있다면 좀 상세하고 있는 그대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치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오히려 눌러버린다거나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긴장을 좀 이완하고 또 본인의 어떤 그 미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각적인 이런 부분들을 그 치료할 때 오감 맛있는 걸 막 먹는 걸 찾아다닌다거나 이것도 이제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냄새라든가 냄새 이걸 이용해서 뭐라 하냐 아로마 테라피 이런 것들도 하고 음악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감각에 관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감각이 어떤 건지 자기에게 부정적인 감각이 어떤 건지를 좀 인식하고 스스로 그리고 고통을 내가 참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스스로 알고 그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좀 향상시키는 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감각에 대한 치료 목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면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냄새는 너무 그게 민감하거나 냄새에 너무 민감하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좀 향상시켜주는 거, 높여주는 거 이런 것도 치료 목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심상에 대한 거는 효과적인 대처 심상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막 꿈에 계속 가위를 눌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요. 그럴 때 내가 늘상 안 좋은 그 상상을 한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우리가 꿈이라는 게 물론 이제 꿈에 대한 해석도 그 심리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아무래도 꿈은 뭡니까? 무의식이든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이든 아니면은 지금 나를 표현하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심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꿈속에서. 그래서 좀 효과적인 어떤 대처 심상을 개발한다거나 자신의 이미지 이걸 향상시키려 그래서 우리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심상과 교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는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구나. 만약에 과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도 안 좋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왜곡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불행하기만 했고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안 좋은 것만 다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담자가 너무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상이 어떤 건지를 좀 찾아내서 그것들과 함께 교류해서 오히려 그 효과적인 대처 심상들을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것 이게 이제 또 심상에 대한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내 인지가 어떠한지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인지를 알 수 있는 거 혼잣말 내가 평상시에 하는 혼잣말이 어떤 건지 되게 부정적인 건지 아니면 긍정적인 건지 그래서 나는 내 인지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좀 인식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걸 좀 해결하는 기술을 스스로 좀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패배적이고 나는 모든 게 잘 안 돼.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이제 자기 패배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이런 신념들을 수정하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유연하고 현실적인 사고로 좀 향상시키는 거. 사람 어떤 딱 경직되어서 절대 안 돼. 뭐 이게 우리가 비합리적인 신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수용할 줄 알고 잘못된 정보는 교정하고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은 제공해줘서 이런 부족한 정보들을 채워나가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은 좀 올바른 정보로 바꿔주는 이게 이제 인지적인 치료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또 하나의 7가지 양식 중에서 하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인관계가 문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항상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면 그걸 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유용한 대인관계 기술도 좀 모방해보고,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융합관계가 있다라면 좀 중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인관계도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그렇지만 어느 누군가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거나 뭐 이렇게 니하고 내하고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거나, 특히 이제 부부 관계라든가 아니면 연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뭐 항상 같이 뭘 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또 이제 이런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융합 관계가 또 어떤 게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자식을 사랑하고 이거는 맞지만 그 내 꿈과 자식의 꿈을 하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건강하지 못한 융합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단하는 거, 이게 필요하고, 자기 주장 기술을 그래서 좀 향상시키는 거, 의사소통 기술 향상하는 거. 요즘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죠. 대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간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대인관계거든요. 대인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들도 다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 또 건강하고 모든 게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으면 대인관계가 나쁠 리가 없거든요. 대인관계를 잘 해 나갑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나쁘다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에 뭔가 한 군데가 뭐 정서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인식이 뭔가 잘못됐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서 요즘 보면 뭐 의사소통 기술 향상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자기 주장 훈련하고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대인관계 부분이 우리 상담에서 되게 중요하다. 대인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도와주는 거,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약물과 생리 이 부분도 균형 잡힌 영양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운동을 적당하게 하고 약물 남용하고 있다면은 중단하고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절주하고, 그 외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치료를 받고요. 정신적인 장애에 대한 치료를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생리적인 그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이게 바로 치료의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중양식 치료의 치료 원리는 뭔가? 바로 심리적인 증상이 심한 내담자는 이런 이제 베이직 아이디에서 어떤 영역은 지나치게 과잉되어 있고 어떤 영역은 지나치게 부족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상담의 원리가.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인 증상이 심한 내담자가 있다. 만약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은 베이직 아이디에서 어떤 영역이 7가지 영역 중에서 뭔가 지나치게 과잉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부족하게 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은 반응이나 과잉된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없애고, 또 창조적이고 만족스러운 만약에 반응이 있다, 반응의 빈도라든가 강도 뭐 이런 지속 시간을 향상시키는 거, 이게 바로 상담이나 치료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반응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안 일어나게 해야 되고, 대신에 좋은 반응을 많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이 다중양식 치료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불쾌한 증세가 있다. 만약 우울함, 불안함, 그냥 분노가 막 올라온다거나 뭐 이런 불쾌한 정서는 통제하거나 제거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향상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바로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치료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감각 양식 면에서는 부정적인 감각을 소멸시키고 동시에 5가지 감각 있죠. 감각 양식에 부정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감각은 소멸시키고 대신에
또 동시에 이렇게 이제 감각 5가지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도 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은 청각 청각적인 그의 청각적인 부분을 더 많이 해서 미각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감각을 또 더 많이 발달시켜서 그렇게 이제 치료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미각 그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힐링이거든요. 먹는 거 이제 뭐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감이 좋은 거, 뭐 아니면 재료를 찾아서 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뭐 그런 그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이런 것들도 힐링의 하나로 보고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아까 말했던 아로마라든가 이런 또 테라피 이런 것들도 하고 시각적으로도 우리 어때요?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거 보고 이렇게 하죠. 음악 치료도 하고. 그러면 치료의 과정은 어떠한가? 성인 내담자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성인 내담자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첫 면담이 끝날 무렵에 다중양식 생애사 질문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담자가 지금 힘드는 문제가 뭔지를 쓰고 또 그러면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 뭔지 우리가 보면 항상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담자들이 제가 되게 우울해요, 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고 우울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행 사건이거든요. 그걸 뭐 유발 사건이라고도 하고 촉발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 유발 사건이 뭔지 이걸 적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 호소 문제가 뭔지 불안하고 뭐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막 도망가고 싶고 가출을 하고 싶고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요인이 뭔지 자기 스스로 뭔지를 좀 질문하는 이게 바로 다중양식 생애사 질문지입니다. 이 질문지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인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이 다중양식 생활사 질문지를 완성해서 2번째 회기 때에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기 이걸 가져오라고 하고 3번째 회기가 시작될 쯤에 처음에 2면담과 생활사 질문지 응답을 토대로 이 상담자는 다중양식 프로파일을 잠정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담자와 치료자는 어떤 전략과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전반적인 치료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치료 계획은 함께 세워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건가, 우리 상담의 목표를 뭘로 할 건가, 이걸 이제 우울한 마음이 없도록 한다. 나는 그러면 지금은 집에서 나오기도 싫고 한데 집에서 좀 일단 나올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뭐 목표로 한다거나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법은 뭔가? 만약 행동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중 양식 생애 질문지를 나눠주고 그 질문지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요? 일단은 그 점화 순서를 좀 보겠죠. 그죠? 점화 순서를 보고 상담자는 점화 순서를 보고 그리고 추적을 해 나갑니다. 예, 추적을 해서 이 추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 7가지 양식 중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행동적인 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행동 시연이라든가 비밀자 기법 이런 것들 자기 노출도 하고 심리극도 하고 뭐 모델링도 해보고 역설적인 의도 이런 기법도 사용하고 역조건 형성 그리고 처벌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소구도 해보고 이런 이제 기록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행동과 관련된 치료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정서적인 기법은 감정의 발산, 분노도 표현하고 분노를 조절해 보기도 하고 자기 감정이 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수용하는 이런 게 이제 치료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감각적인 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체면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김장이완 훈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감각 확인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치료기법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심상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심상이 너무 이미지가 자신의 이미지를 너무 안 좋게 보고 그래서 막 가위에 눌리고 꿈을 막 이상한 꿈을 꾼다. 그러면은 이 심상과 관련된 그 치료기법을 씁니다. 대안적인 심상 유도하는 거, 합리적 정서적인 심상으로 대체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혐오 심상, 긍정적인 심상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치료 기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지, 독서 치료, 이제 인지적인 왜곡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는 수정해주고 이런 것들, 예. 인지를 재구성한다거나 합리적인 그 신념으로 전향을 해주는 거, 자기 수용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인 치료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자기 주장, 대인관계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사소통 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역할놀이도 해보고 사회기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친밀감 훈련 이런 것들, 대인공포 제거해주고 이거죠. 그 다음에 약물과 생리적인 부분은 이거는 이제 만약에 보고 그 상담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담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병원을 소개한다거나 이래서 이제 물질 남용 중단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의사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뭐 금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체중 조절 프로그램이라든가 운동,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물 치료의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다중양식 치료에 대한 그 수업을 다 마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치료 기법을 한번 이 다중양식 치료의 기법을 쓴다라고 하면 한 가지만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책에도 있어요. 367페이지에 다중양식 치료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에서 지나친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내담자가 만약에 왔어요. 그러면 먼저 베이직 아이디 이 7가지 양식에 의거해서 문제를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평가 결과 보니까 행동적으로 대인관계를 좀 피한다. 그리고 인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난이라고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하는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막 창피하고 우울함 이런 이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다중양식 치료에서는 이런 이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담자가 대인관계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행동적인 거, 인지적인 거, 심상적인 거, 정서적인 치료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을 사용할 때 이제 방금 말했던 이 예를 들었는 거는 행동적인 면에서는 대인관계를 기피하잖아요. 그러면은 행동적인 부분의 치료 기법을 쓸만한 한들 뭐가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대인관계를 피하고 있다. 그러면은 행동적인 부분에서 대인관계를 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뭐 역할극이라든가 아니면 비널자 기법을 쓴다거나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시연을 해보는 거, 심리극을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역설적인 의도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가 탁 나가서 해보는 거 전혀 대인 깊이가 없는 것처럼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지적인 거는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난 사람 못난이로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이 인지적인 걸 가지고 있죠. 인지적인 왜곡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나를 못난이라고 할 거라 못난이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인지적인 이 왜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비합리적인 신념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볼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왜곡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거꾸로 추론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이걸 이제 잘못된 인지를 고쳐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사고 중지법이라든가 자기를 수용하는 훈련
본인이 사람들이 못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인지 재구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무시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도 그 대안적인 심상을 이제 떠올리도록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장면을 자꾸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막 박수치고 잘했다라고 박수치는 이런 것들을 뭐 떠올리게 한다거나 그리고 정서도 창피함과 우울함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들도 뭡니까? 그런 정서 대신에 정서적인 자신의 정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정서 중에서 창피함과 우울함 이런 게 있다라면은 이런 걸 좀 조절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게 됐는지 근데 실제로 이런 심상이 만약에 나를 무시하는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이런 심상이 없어지면은 창피함과 우울감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서서히 없어지고 또 대인관계에서 지나친 긴장을 경험하고 호소하던 이 내담자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 무대 공포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2교시를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